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세계 금융 중심지 하면 뉴욕의 월스트리트이죠. 이곳에서 30년 일하신 애널리스트가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이분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참 드라마틱하게 사신 분인데요. 나는 사랑에 빚졌다.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네. 저도 이분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시는 뉴저지 참비교회 신순규 집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게 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같이 나오신 분은 사모님이신가요? 네, 같이 사는 여자친구예요. 너무 좋다. 그 표현 좋네. 예. 네, 같이 사는 여자친구. 자, 우리 정범규 형제가 네. 우리 집사님 좀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18년에 설립한 월스트리트 가장 오래된 증권회사, 예. 미국 최대 투자은행이기도 하죠.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한국인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의료 분야의 채권 분석을 책임지는 300억 이상의 자산이 있는 분만 고객을 받으시는 애널리스트십니다. 아, 예. 오늘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집사님 어린 시절에 인터뷰 보니까 좀 수술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제가 태어날 때 녹내장을 갖고 태어났어요. 네. 선천적 녹내장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왼쪽 눈은 거의 1년도 안 돼서 돌도 안 돼서 네. 제 생각에는 수술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시력을 거의 다 잃었고 왼쪽 눈은 예. 오른쪽 눈을 갖고 이제 쭉 살았는데 거기도 녹내장은 있었지만 네. 수술하고 뭐 약 뭐 컨트롤해서 보다가 예. 7살 때 망막이 거기 그 오른쪽 눈이 떨어지면서 망막 방리가 오고 그때가 그러면 몇 살 때였어요? 1975년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8살 때였어요. 8살 때. 그리고 이제 양쪽 시력을 다 잃게 되셨고. 시력을 완전히 잃은 거는 그 다음 해에 9살 때쯤 예. 서서히 시력이 죽어가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럼 이제 미국에 어렵게 이제 가셔서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영어를 못하면 저희도 이제 대충 저희는 뭐 눈치로 그렇죠. 손짓 발짓으로 눈치로 그렇죠. 이제 알아듣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전적으로 소리로만 판단을 해야 하니까 네. 저희가 보다 훨씬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하기가. 저를 처음에 미국을 같이 간 선교사님이 선교회의 그 프로젝트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제 가니까 이런 시각장애인 학생이 가니까 자기 친구한테 지인한테 네. 뉴저지에 사는 지인한테 한 6주 정도 계약하기 6주 정도 전에 집에 데려와서 영어도 좀 가르치고 예. 뭐 미국의 문화도 좀 가르치고 익숙하게 예.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하셔서 저는 7월 중순에 이제 미국은 9월 초에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지만 네네. 7월 중순에 82년도에 갔는데 이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그거를 진짜 친구가 부탁한다고 진짜 모든 것을 준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큰 집에 사는 분들이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침대나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코너가 좀 샤프한 코너가 있으니까 많죠. 그런 거. 그거를 이제 부딪히면 아프니까 어머. 카페트 조각을 이렇게 만드셔갖고 그 커버를 다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군데 기관들의 뭐 의뢰를 하셨는지 예. 제가 딱 가보니까 평생 보지도 못했던 점자 타자기가 딱 이렇게 우와. 와 있어요. 책상에 위에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뭐 어쨌든 와서 빌려온 거예요. 거죠. 그렇게 진짜 너무 배려가 수준이 굉장했었고 이제 영어를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예. 6주 동안 이제 저녁 식사 끝나면 저희 미국 결국 이제 저희
부모님이 되신 분들인데 미국 어머니가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한국에 있었던 일, 다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어떤 단어 하나하나씩 고쳐주고 발음 고쳐주고 뭐 이런 거를 6주 정도 했어요. 어머나. 그 뒤에는 네.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도 사실은 했는데도 쉽지 않죠. 6주밖에 안 되지. 했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갔는데 이제 교실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눈을 보면 뭐 이렇게 그렇지, 눈치를 해도. 눈으로 봐서 그냥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 눈치로 보면 뭐 표정도 볼 수 있고 예. 하지만 예. 저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뭐 그 헬렌 켈러처럼 예. 한 2, 3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답답한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 개, 두 개씩 그러니까 이게 영어라는 것도 보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단어를 몇 개씩 캐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약간씩 귀가 열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도 그렇게 하게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되니까 9월에 학교를 시작했는데 크리스마스 때쯤 되니까 이제 그 대화 그냥 할 수 있게 되고 와. 그 선생님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렸군요. 그때 당시 그분들은 이제 아들들 딸들이었는데 어머. 아들은 벌써 이제 대학교로 가서 떠났고 아. 딸들이 쌍둥이인데 불치병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살날 한 1년 반 남았으니까 그냥 좋은 데 데려가서 그 남은 생 그냥 즐겁게 보내게 하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길이 있을 거야. 그거를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될까 한 그런 게 그 유기농 채소로 만든 뭐 그런 그 주스 네. 13개를 매일 만들어서 먹이는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 패밀리를 조인했을 때 예. 그러면서 딸들을 살려내셨어요. 근데 그 딸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상황이었어서 네. 우리 집이 빈다. 그러니까 너가 와서 그냥 우리랑 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 어떻겠냐. 그때 그 아빠가 그 고등학교 이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좋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우리랑 같이 살자. 이게 무슨 지금 얘기하는 홈스테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그런 홈스테이도 아니고, 더구나 입양도 아니고. 뭐예요? 그럼 그냥 호의네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를 받아주는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우와.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저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는 그런 네.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데려다가 뭐 한 2-3달 키우고 뭐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런 이런 일을 분들이 하셨던 정말 분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든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처음에는 이분들을 그냥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냥 Uncle Dave, Aunt Mary.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삼촌, 이모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제 Daddy 되고. 맘앤데드가 되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지금도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42년 전 얘기인데. 살아 계세요? 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살아계세요. 어머나. 94세고. 어머나. 지금도 그 네. 펜실베니아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뉴저지에 계시고. 똑같은 집에 살아요. 똑같은 집 계속 사세요? 네, 똑같이 살아요. 어머나. 집이 하도 커갖고 그냥 잠깐 조금만 공간만 이분이 그냥 살고 계시고 그런 가족이 저에게는 이제 그 한국에 계신 가족, 형제,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 누나들 형들 이렇게 해갖고 이제 2세트가 된 거죠. 예. 아니 이렇게 해줄 부모가 지금 미국에 있을까요?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네요. 예, 따뜻한 가정을. 그렇죠. 그죠? 그렇죠. 매일 아침에 그 유기농 채소 주스를 갈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예. 사랑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하루 종일 13번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유기농은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가 그 근처 뉴욕 에어포트에 가서 예. 그 다른 데서 쇼핑한 거를 갖고 오시고 예, 그렇게 해서 딸들을 살렸어요. 지금 그때 티네이저 때 죽는다는 예. 누나들이 예, 어떻게 되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쌍둥이니까 예. 곱하기 2를 하거든요. 124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둘 다 62세거든요. 아이고. 124th birthday. 지금 잘 건강하게 잘 잘 있어요. 살아계시고. 예. 아이고, 와. 정말 친누나 같겠어요. 아, 예. 어머나. 그렇게 몇 년을 그 집에 계셨던 거예요? 4년 동안. 미국의 고등학교 과정이 4년이니까 예. 4년 동안 거기서 살았고요. 예. 와. 이게 참 희한한 게 야. 시각장애인을 교육한 경험이 다들 없으셨어요. 예. 일반 학교니까 없으셨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은 게 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처음에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그 이제 영어로 하면 geometry라고 해서 이제 도형을 토대로 한 수학 그 과목을 들었는데 예. 선생님이 시각장애 학생한테 지하마추리를 가르치자고 하니까 예. 아니 무슨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예. 다 그림인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분들도 방법을 찾으셔서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손으로 만져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방법이 있을 거다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시고 그 교과서도 이제 점자를 찍어주는 그런 그 정부 기관을 찾아서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열성적인 부모님, 열성적인 선생님 해서 저는 그 진짜 그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 하다못해 저 체육 선생님은 양궁 시간에 네. 되게 그냥 양궁 그러면 에이 너는 좀 쉬어라 이럴 텐데 예. 그죠. 너가 양궁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표적? 예, 표적. 표적을 딱 그 앞에다가 놓고 예. 그거를 이제 완전히 라인업을 해서 큰 그 의자를 딱 놓고 제가 그 뒤에 서갖고 딱 그 앞으로 똑바로 보면 표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셋업을 해주시고 그 활을 쏘는 거를 가르쳐 주신 저인데 그 포인트는 그분 말씀하시는 건 뭐였었냐면 활 쏴서 이거 맞추는 거는 손의 컨트롤이지 이거 맞춰서 하는 거보다는 손의 컨트롤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참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참 좋았어요. 진짜 대단한 선생님이시죠. 예. 네.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게 참. 그때 당시 90년대 초입니다. 그때 예.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그런 장애인 법 예.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라는 법이 통과되면서 예. 무슨 그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고용주라면 네. 장애인이 뭐라 그러죠?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 것. 그 장애로 인해서 차별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적당한 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어요. 법으로 통과됐어요. reasonable accommodation이라고 해서. 예. 근데 그거는 법이잖아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일 뿐이지 그렇죠. 전례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기업들은 특히 이게 뭘 하라는 거야. 그렇죠. 뭘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어요. 기업들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대학원에 있으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런 분야 사람들하고도 이제 그 컨택이 되고. 예. 근데 제가 선택한 거는 월가였고 투자 세계였고. 예. 그 또 이제 신경 쓴 거는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였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케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례가 있어야 되는데 예.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렇다면 너가 이게 진짜 이거를 해보고 싶다면 너가 스스로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MIT 교수님이었는데 경찰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경찰 생활을 3년 동안 하셨어요. LA에서. 그러니까 나도 경찰 3년 했으니까 너도 한번 월요일에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컨택하고 있었던 투자은행에 컨택을 해서
그 어떤 연구를 위한 그런 컨택이 아니고 나도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 계속 같이 컨택하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한테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You only need one. 한 사람만 너의 편에 서주면, 너한테 기회를 주면 그게 모든 것이 그것만 되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네. JP 모건 유일하게 JP 모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다른데 하나도 안 왔어요? 네. 하나도 안 오다가 JP 모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와봐라. 뉴욕에 한번 와봐라. 그때 제가 이제 그 MIT에 있었으니까 그 보스턴, 케임브리지에서 있었는데 예. 한번 와봐라. 그냥 만나나 보자. 예. 그래서 만나고 뭐 그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도 사람을 준비해 놓은 게 뭐냐면 예. 인사과에 높으신 분이 숨은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숨은 장애는 그게 뭐냐면 예. 눈이 좀 보여요. 아. 근데 진짜 시력이 안 좋은데 예. 그거를 감추면서 평생 커리어를 하신 분이었어요. 시각이 불편하다고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몰랐고. 네. 그분이 이런 친구가 있구나.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JP 모건에 제가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요. 예. 인턴이라는 거는 뭐 2, 3개월 같이 일하다가 뭐 아니다 그러면 그냥 서로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관계니까 예. 하다가 첫 여름 94년도 여름에 인턴 생활을 끝냈고 인턴 생활이 끝날 무렵에 계속 같이 가도 좋겠다 해서 예. 이제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정직원이 됐고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2, 3년 하다가 오라 그랬는데 2, 3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죠.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는 학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포기하고 월간 남게 된 거죠. 와, 그렇게 시작된 거구나. 어디든 다 예비된 자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 살아오신 것이 예. 그 미국에서 참 훌륭한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서 예. 거저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거저 그쵸. 받으셨잖아요. 아니, 그냥 그분은 뭐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돈을 네. 써가면서. 써가면서 그러니까 써가면서 받은 하면서. 입장에서 그냥 예. 공짜로 예.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예, 맞아요. 사실 저희 표현으로는 손이 많이 가야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정말 거저 주신 사랑을 받으시면서 살아오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거저 주신 사랑 또 누군가에게 이제 전하는 삶을 사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예. 어떤 분을 도우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추구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 미국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그런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을 저는 저의 프로젝트로 해서 야나 유학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YSEP, 야나 Study Abroad 프로그램, YSEP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한국 보육원 아이들이 거의 다 입양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하는 건 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유학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가족을 만들어주는 목적.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참 너무 희생적으로 잘 해주시지만 아이들은 저는 가정에서 양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것의 1번 타자로 저희 예진이가 2014년에 왔어요. 딱 10년 됐네요.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고 같은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이 되는 엄마 아빠가 있는 딸, 동생이 있는 누나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입양하고는 다른 거죠. 입양이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예. 지금 집사님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코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코스 과정 그대로 똑같은 코스. 똑같이 예. 주스도 만들어주고 교육도 하게 해주고 예, 그렇죠. 학교 교육받게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엄마 아빠 노릇하고 예, 그렇죠. 가족이 되는. 근데 아드님은 이거를 찬성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아들은 아드님이 찬성을 하셔야지 가족이. 집에 한 명이 또 가지고 되는 거니까.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애가 없다가 생기니까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동생이 여자가 좋아, 남자가 좋아. 그러면 none of them. No boy, no girl. I need a dog. 강아지만 있으면 된다고. 항상 그랬던 애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참 놀라운 게 이 세뇌교육이라는 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얘기했어요. 한국에 너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제 언젠가는 올 거야. 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그 아이한테 오늘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누나는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거의 1년 동안 세뇌교육을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것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건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는 저를 남편으로서 그 삶의 그 반려자로서 존경을 하기 때문에 예. 같이 하자고 동의를 해준 거고 예. 아이는 그냥 부모의 그런 어떤 세뇌 교육에 따라서 그냥 이게 서서히 그런 마음속에 흡수가 된 그런 상황인데 예. 저희는 이제 아이도 저희가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생각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시는 아이가 네네. 그게 저희 몸속에서 나오던 그 어떤 시설에서 오던 시설 원장님 선생님들한테 골라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진이가 오게 됐는데 예. 공항에 딱 나와보니까 예. 다 큰 처녀 같은 애가 왔더라고요. 그 예진이가 처음 도착했을 때 몇 살이었어요? 만 12살, 13살 조금 전에. 그럼 사춘기 네. 때네요.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를 생각했었는데, 어린 아이를 생각했었는데, 예. 다 큰 아이가 오고, 예. 너무, 공부도 공부지만, 너무 그때 매스 컬처에, 예. 케이팝, 그룹, 그런 모든 거를 다 아는 아이? 그런 애가 오니까 너무 저희 부부는 당황을 했는데. 그렇죠. 문화가 또 다르니까. 사춘기 소녀가 네. 버렸어요. 예. 근데 데이빗은 아들은 누나 왔네? 이러면서 첫날서부터 그냥 누나로 받아들이고. 좋아해요. 좋아해. 네. 근데 참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한데요. 예.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런 게 있어요. 후원자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후원자라는 거는 이제 잘 보여야 되고, 자기가 착한 아이인 척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후원자님들을 만나러 나가서 야구 경기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이런 걸 하지만, 예. 그 후원자님들은 이 아이들한테 자기가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페이버를 해준다고 예.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은 되게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이게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그렇겠어. 눈치 보고 네, 거잖아요.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왔을 때도 말로는 엄마 아빠라고 했지만 예. 저희도 그냥 후원자였던 거예요. 얘한테는 후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후원자들이야 몇 시간 같이 있다가 그냥 가는 건데 예. 저는 생활을 같이 하니까 예. 너무 이상한 행동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예를 예를 들면. 들어서 엄마 화장품을 좀 발랐는데 예. 너 이게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아비어스하게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예진이가 좀 몸이 불편한 게 있어서 예. 음식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예. 너 초콜릿 먹었지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나는 이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면 먹었어 이러면 되는 걸 발랐어 이러면 되는 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이게 뭐지가 되는 거고 아니 엄마 아빠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그렇게 돼서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그렇죠. 시간이 예.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예. 남남으로 살던 시간이 훨씬 긴데 어떻게 갑자기 엄마 아빠처럼 되겠어요? 아기를 입양해 오는 거하고 또 다르죠. 이건 너무 다른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어떻게 이제 좀 가정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저의 꿈이었고 네. 제가 원하는 거였고. 근데 문제는 저는 출근하면 그냥 안 보는 거고 네네네. 아이의 양육은
엄마한테 주어지는 그렇죠. 그런 그렇네. 짐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거를 겪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일 그렇지. 힘든 게 뭐냐면 예. 내가 고작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거 이거밖에 안 되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고 뭐 없었던 병도 생기고 뭐 아, 그래요? 그랬었는데 예.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뭐 임프레션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안아주자. 무조건 안아주자. 그러니까 눈만 맞춰도 안아주고 이유 없이 항상 그냥 눈길에 맞춰도 그냥 안아주자. 예. 그거 한 가지였어요. 아. 안아주자. 예. 그러니까 괴롭던 것이 진짜 아이가 그러니까 이뻐져 보이고 아이도 이게 진짜 뭐지? 엄마가 갑자기 이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얼어붙었던 그런 그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예.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와 딸이 됐고 그러니까 엄마와 딸은 참 특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10년이 됐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보다 사실은 아들보다 딸이 훨씬 더 의지가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예. 아빠랑 저 남편이랑 한바탕 하면 딸한테 전화 걸고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딸만이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얘기가 예진이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짐작을 해서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와 딸의 그런 진짜 관계가 맺어진 거고요. 비로소. 예, 비로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다 때가 있고 그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돌아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그런 어떤 맹목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그냥 아무리 상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애를 왜 안아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면서 하다 보니 정말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예. 입양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성격이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컨셉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민족으로 했다가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넣으시면서 그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입양 컨셉인데 그것을 그냥 순종을 하다 보니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무조건 안아준다는 그 스킨십이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어느 관계에도 그럼요. 통용될 것 같은데. 범균 씨도 집에 가서 좀. 아내분 싸울 때 그냥 안아주세요. 맹목적으로. 저희 와이프 이름도 예진이에요. 네. 예진이다. 예. 아, 예진이 좀 안아주세요. 네. 참 쉽지 않아요. 그럼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모님은 뭐 쉬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춘기 때 무조건 안아주면 막 됐어. 보통 반항하잖아요. 그지. 그걸 다 이겨내셨으니까 안아주세요. 저도 이제 어쨌든 저 혼자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거는 편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편집 안 합니다. 아,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궁금하다, 네. 예진이. 아니 근데 예진이가 조금 약간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쉽지 않았겠죠. 네, 그것이 이제 희한한 게 이제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예.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어요. 아 원래 그 예. 공립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요. 예. 어차피 예진이는 공립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유학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립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도 예. 그러면 예진이만 보내지 말고 우리 아들도 그러면 크리스천 학교를 보내자 이래서 크리스천 학교를 가니까 이제 남매인데 예. 성이 다른 거예요. 박예진이고 신데이빗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 브라더 시스터인데 그런 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게 미국에서 그런 거 안 따지는데. 그렇게 예. 신경 쓸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미국은 뭐 다 예. 그런 집이 많아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기는 그냥 학교에서는 신예진이 하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 했었고, 그렇지. 예.
근데 제가 그때부터 얘한테도 이제 세뇌 교육이 중요한데 예. 뭘 얘기했냐면 너가 너라는 것을 절대 창피해하지 마. 예. 너가 잘못한 거 없고 그거는 마치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를 창피하는 것하고 같은 거라고 예. 얘기하면서 너가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너희 부모님이 너를 키우지 못해서 시설에서 성장을 했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제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뭔가를 했구나 눈물을 흘렸을 때가 뭐냐면 예.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갔단 말입니다. 예. 이게 케이스 웨스턴이라는 그 오하이오주에 있는 저희하고는 한 운전해서 7시간쯤 되는 예. 거리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 근처에 이제 한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러면 누가 뭐 얘가 유학생인 거 아는 사람 없는데 뉴저지에서 그냥 온 학생일 뿐이고 예. 그러면 그냥 누구한테나 그냥 나 그냥 뉴저지에 엄마 아빠 동생이 있어 이러면 될 걸. 예. 그 소그룹에서 교회 그 대학부 소그룹에서 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소그룹 어제 할 때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보육원에서 성장을 했고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 아빠 동생은 나를 입양해 주신 분이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왜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눈물 날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것을 숨기면 예. 자신과 친구들의 사이에는 정직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면 내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해주면 누구와도 참된 그런 친구가 될 수 없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빠가 얘기했듯이 내가 창피할 게 없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와이프랑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했구나. 뭔가를 했구나. 그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생겨서 누구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저희들이 했듯이 가족도 돼주고 교육에 그런 기회도 주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야나가 지금 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예진이의 스토리나 다른 아이들의 스토리를 많이 공유하면서 네. 이게 가능하다. 아이들이 시설에서 큰 것보다 훨씬 더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사님처럼 맡아서 양육하고 그러니까. 학비 보내주고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그 3장 21, 23절 말씀. 네. 그걸 한국말로 봤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네. 매일 아침 새롭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크다 하는 이것이 생활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저희 와이프가 진짜 건강 좀 생각하라고 아이스크림 좀 그만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뜻하신 게 그 뜻하신 것도 이제 무슨 일을 하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는 거 있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사랑, 자비, 신실하심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면 그렇게 산다면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빛을 보지 못하지만 참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빛이 저에게서 나올 수 있게 비춰질 수 있게 예수님의 사랑, 자비, 신실하심이 저를 통해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산다면 네. 사실 무슨 업적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야나를 통한 바람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양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문화에 따라서 입양 내지는 위탁 가정 이런 것들이 힘들다면
또 하나의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냐면 미국에는 그 허쉬 초콜릿 아시죠? 네네. 네. 허쉬 초콜릿을 이제 생산하는 그 허쉬 회사를 그 창립하신 분이 밀튼 허쉬라고 예. 돌아가셨지만 그 밀튼과 케이리 허쉬 이 부부가 허쉬 부부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뭘 했냐면 지금 밀튼 허쉬 그러니까 허쉬 회사는 그 밀튼 허쉬 트러스트라는 데서 거의 그 머저리티 오너예요. 예. 이분들이 그 돈을 갖고 뭘 하시냐면 예. 학교를 운영합니다. 미국에. 그 밀튼 허쉬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밀튼 허쉬 스쿨. 예. 여기는 뭘 하는 데냐면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뭐 이렇게 저소득층 그 층의 아이들을 미국 전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인데 그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한 6명쯤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놔요. 그 학교 근처에다가 다 아주 많은 집을 지어놓고 밀튼 허쉬 스쿨을 구글 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우스 페런츠가 되는 그 응시하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집마다 부부가 하우스 페런츠가 돼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가 보살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를 이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입양이나 위탁이 어렵다면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는 너무 큰 거라 뭐 진짜 뭐 대기업이나 재벌 이런 사람들이 합작해서 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거라 제가 그 야나를 통해서 이거를 이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하나님 곁에 가기 전에 그런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지면 저는 그게 정말 진짜 내가 세상에서 볼 아름다운 것들 다 봤다는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유, 참. 멀리서 와주셔서 아주 정말 은혜로운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께서 만약에 집사님의 얼굴 표정을 보실 수 있다면 월가에서 표정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웃상이라고 그러죠. 웃는 상이고 예.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얼굴이에요. 이미 그냥 얼굴만 봐도 근심 걱정이 사라질 정도의 얼굴을 갖기까지 시각 장애인으로 살다가 미국까지 가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이런 표정의 집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네, 저도 웃상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웃상이 아니라 사모님이 하고 비웃으셨습니다. 왜 비웃었는지 제가 따로 한번 너무 크게 비웃어서 너무 제가 틀린 말 했나. 뭐 기가 막히다는 듯이 비웃으셔가지고 뭐 좋은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얼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황미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한 몇 번 고정적으로 쓰셨던 단어들이 있어요. 네. 어떤 거였냐면 세뇌교육하고 그 다음에 딸에게 했었던 너가 너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 네. 근데 요거 두 개가 하셨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우리 집사님께 하신 말씀 아니었을까. 너가 너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어렸을 그래요. 때부터 세뇌교육을 하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해질 수도 있을 만한 어렸을 때부터의 환경이었는데 너가 너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세뇌교육을 하셔서 가장 멋지게 쓰시고 지금 받은 만큼 지금 내리사랑을 이렇게 주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진짜 받은 거를 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또 나누시는 그 집사님의 예. 모습을 진짜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게 예, 하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안할 때 앞이 캄캄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만 미래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앞이 캄캄할 때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지금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따뜻한 가정을 예비하셨고 따뜻한
유기농 주스와 좋은 교육과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가정의 아늑함으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곳에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또 누군가 나처럼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 미래 그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을 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미래가 빛으로 다가왔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빛 대신 하나님만 쫓아갈 때 그 아늑함과 따뜻함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그 베푸는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또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미국 돌아가셔서 많은 곳에서 이 사랑 전해주시고 또 경제를 이끄는 그 중심에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집사님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멀리 와주셔서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